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5월달이네요. 그죠? 4월달까지 우리가 이론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5, 6월달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죠.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잘 있지 않아요.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를 하면서 약간씩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문제 과정에 충실하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보니까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죠? 그죠? 2번에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수의 지번 맞아요. 3번에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4번에 보니까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죠. 그죠?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우선 부여를 하고, 합병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하게 되죠. 5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틀렸죠. 그죠? 사업계획도죠. 그죠? 여러분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느냐, 준공되기 전에 부여할 수도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무엇을 보고 하느냐? 그게 사업계획도입니다. 지번별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맞죠? 그죠?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 자, 여기서 핵심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잡종지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죠. 그죠?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유원지 맞아요. 3번에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는 제방으로 한다. 맞죠? 그죠? 자, 4번을 보니까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에 접속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틀렸어요. 그죠? 묘지가 아니라 대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을 공부할 때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죠. 그죠? 독립성을 못 갖췄다면 독자적인 지목이 안 돼요. 그러나 예외 3가지가 있죠. 그게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대로한다. 그 3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보면은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235 제곱미터인 경우에 토지 대장에 0.2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틀렸죠. 그죠? 1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죠. 우리는 면적을 등록할 때는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 있죠. 이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0.1이죠. 그죠? 그러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고 1000에서부터 6000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맞아요. 3번에 3000분의 1의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네요. 그죠? 신규 등록 전환은 청량을 하여 맞아요. 그죠? 5번에 600분의 1인 토지의 면적 측정의 결과 325.651 제곱미터인 경우에 토지 대장에는 325.7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본다면은 324.65와 651의 차이입니다. 저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1이죠. 51은 5보다 크죠. 크니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한번 본다면은, 자, 먼저 두 개로 나눕니다.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자, 여기는 경위의 청량 좌표 면적 계산법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0.1입니다. 자, 오른쪽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평판 청량 전자면적 측정기에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죠. 최소는 1제곱미터가 되죠. 따라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어요. 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그죠?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상 건축물의 건립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다음에 3번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맞죠. 그럼 최근에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새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거를 복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썼죠. 그죠? 복원이 아니라 새로 정한 경우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라면 틀리게 되죠. 그죠? 여기서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으로 표시한다.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이고 지상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뚝이나 담장,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되죠. 자, 5번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 청량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2번하고 5번이 나오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른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의 건립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예외 4가지가 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하면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은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는 뭐냐 이러면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해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해보면 청량을 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청량이든 종류는 불문합니다. 청량을 하면 항상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도 청량을 하죠. 그죠? 인허가를 받았다. 소유권이든 매매, 우리가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분할이거든. 그 분할은 왜 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분할을 할 때는 청량을 하거든. 그럼 청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오지선다행이니까 이거를 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이거 4개 쓰고 여기에서 하나가 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에서 규정한 도면의 축척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500분의 1 맞아요. 600분의 1 맞죠. 그죠? 1000분의 1 맞아요. 그런데 1500분의 1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3000분의 1 맞죠. 자, 여기 보니까 5000분의 1 법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가지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예요. 7개인데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사용을 하는 거라. 그러나 임야도에서는 2개만 사용해요. 그게 3000과 6000이죠. 그럼 올해 35회 시험에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적으로 등록하는 도면의 축척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3000과 6000입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지도공부 등록할 사항이 빠르게 연결된 겁니다. 1번에 임야대장에 지목 맞아요. 토지이동 사유 맞죠.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거죠. 대장에 등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2번에 지적도입니다. 지적기준지의 위치 경계는 맞죠.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도면에는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죠. 그죠? 3번에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소유권의 지분 맞아요. 집은 맞죠. 토지의 고유번호 맞아요.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등록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대지권 등록부에 건물의 명칭 맞죠. 대리권 등록부에 장번호 맞아요. 공시지가 X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5번에 경계점 자료등록부입니다. 부호, 부호도는 맞아요. 도면번호도 맞아. 그러나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딱 해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공통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목하고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고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등록을 안 해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핵심은 고유 번호와 필지별 장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고 이 도면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고 위치 있죠. 위치는 도면이죠. 도면.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죠.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거든, 집합 건물이거든.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죠. 그래서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 그림을 암기해 두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네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거. 청량 준비도 없어요. 그죠? 이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여기에 지적 청량 의뢰서, 지번별 조서, 토지 이용 계획서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입니다.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2개예요. 2개. 그럼 여기 보니까 등기부, 판결서, 지적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그 다음에 복제둔 지적공부입니다. 이걸 암기해 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8번이네요. 다음 중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압류 등기가 있다. 당연히 합병 안 되죠. 그죠? 자, 지분 부의력이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공유 지분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되지 않죠. 자, 이걸 정리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는 저당권이 있다, 여기는 없다, 이거예요. 이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근데 옆에 보면 이 논리죠. 그죠? 여기에도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같은 날에 은행에 담보로 여러 개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같은 날이니까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거는 합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여기는 안 되어 있어. 그럼 합병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은 이거죠. 그죠? 여기도 신탁 등기되어 있고 여기도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 같이 우리가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1번에 기호,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맞아요. 그죠? 니은에 토지 이용 계획서 법의 규정이 없죠. 3. 디귿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맞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니은은 토지 이용 계획서고 디귿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에 지적도면 있는 필지가 면적의 정감어로 이라면 틀리죠. 그죠? 면적의 정감 없이가 되어야지, 면적의 정감어로 이라면 면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면적이 변했다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면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미음.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등록 사항을 정정할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걸 법에 9개를 명시를 해놨어요. 이 9개를 암기해 두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죠? 핵심은 이거예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안 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아야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번이네요. 그죠?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확정 공고를 한다. 맞죠? 그죠? 자, 이번에 축척 변경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지번별 조서. 여러분들,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거는 청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지번별 조서입니다. 토지동 정리기리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시도리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번지목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른다. 자, 여기서 핵심은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하는데 뭐만 새로 정하느냐? 면적만 새로 정하죠. 그죠? 4번에 오차 용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청산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거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에 지적 정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죠. 1번은 이거예요.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이 뜻이죠. 1번은 맞네요. 그죠? 2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관서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틀렸죠. 그죠? 등기 관서에서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번하고 5번이죠. 2번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대 필요한 경우고 5번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죠.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맞아요. 4번에 일필의 토지에 대한 분할은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토지의 표시가 변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그 말은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어. 그런데 대위 신청한 건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죠? 알려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입니다.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일어났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청량, 이게 기초 청량이죠. 지적 제도사 사업 청량이죠. 그죠? 검사 청량이네요. 자, 4번에 보니까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에서
청량의 대상은 11가지를 명문으로 정해놨죠. 거기에 공공기준점,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5번에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표시하는 거죠.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 청량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럴 때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개는 기출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연속지력도, 이거는 청량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두 개가 나오죠. 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과 지력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서 의뢰라는 말은 이 표현이죠.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거든. 그런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청량 두 개가 있죠.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제조사 사업 청량이죠.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것.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을 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개를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파트로 갔네요. 그죠? 자, 1번에 보니까 등기 기록에 갑구, 을구에 기록하는 내용으로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맞아요. 등기 목적 맞죠.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게 이제 공유 지분입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죠. 그죠? 이 지문은 맞는 말이에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맞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때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권리자로서 올라가느냐, 채무자로서 올라가느냐, 채무자로서 올라가죠.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거든.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기록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대위 신청이거든. 대위 신청할 때는 피대위자, 대위자 둘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거는 피대위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요. 대위자는 신청인이거든. 그러니까 명인이 아니에요. 신청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 채무자 둘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이때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것은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써요.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아요. 이걸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일어났죠.
1번에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맞아요.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맞죠? 전세권입니다. 목적과 범위 X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여기서 조심을 할 때는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래죠. 목적인 범위라는 말은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O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과 범위라는 거는 둘 다 말하는 거예요. 전세는 목적은 필요적 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임차권의 차임과 범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범위가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고 부동산 일부이라면 도면을 첨부하게 되죠. 그죠? 저당권입니다. 채권액, 채무자, 성명, 주소. 맞죠? 그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에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멸실 등기는 표제부여하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되거든 계약이 아니죠. 단독이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은 187조가 적용이 되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이미 변한 겁니다. 단독이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맞네요. 5번에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죠. 직권말소.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본다면은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하고 병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 그러면 이 전세는 갑하고 을하고 설정한 거고 전세의 저당은 을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이때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이 전세권은 말소를 합니다. 말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한다. X죠. 그죠? 소유권 보존은 그런 등기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2번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때 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지적자격증명서, 금인, 거래 가액 이런 것들을 가등기 때 하느냐 본등기 때 하느냐 본등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제출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본등기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 틀렸죠. 그죠?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거지 권리자일 때는 제출하는 게 아니죠. 4번에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 틀렸죠. 부동산 일부이라면 도면을 첨부하죠. 그죠? 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정면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거든.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의 핵심은 항상 등기부의 권리자로서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매도인은 의무자고 매수인은 권리자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필요해.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이라는 말은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 말이에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죠. 그죠? 자, 니은입니다.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구분 건물의 토지만의 전세권은 되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대지권 등기는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토지만 전세, 임대차는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맞네요. 그죠? 이것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X죠. 이 말은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이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한다 이래 되잖아요. 가압류는 촉탁으로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하뷰 지분의 가압류 X죠. 하뷰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뷰 지분의 가압류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지분만의 저당권, 부동산 일부. 여러분들 부동산 일부라는 말과 지분입니다. 지분.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미음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촉탁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과세관청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건물의 경우에는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맞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분류를 하죠. 그죠?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3번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죠? 그럼 여기서 시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X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면 O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하되어야 한다. 공유 지분의 보존 등기는 안 되죠. 그죠? 다 조심을 합니다. 소유권 보존을 묻는지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지분에는 이전은 됩니다. 보존은 안 되죠. 그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그 말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존기를 할 때 그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데 그게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확정된 판결서만 가지고 오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자, 19번에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기억에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맞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유정은 다음입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할 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죠. 그죠? 그러나 미등기는 특정 유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나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니은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인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금인은 진정명의 회복을 할 때 필요하냐 안 하냐? 안 하죠. 왜? 진정명의 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거거든.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금인도 받을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 원인일자는 사망일자를 기재한다. X로. 사망일자가 아니라 상속분할 협의분할일자를 기록을 하죠. 여러분들 이걸 잠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3명이 있어요. 다른 조건은 없다고 쳐요.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의 법정 상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1월 2일은 아버지의 사망일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협의분할을 했다. 그럼 협의분할을 했다면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하고 7월 1일 썼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7월 1일은 협의분할일자입니다. 여기에 사망일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면은 이거는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협의분할을 한 겁니다. 여기는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했어. 그럼 협의분할을 했다면 요 1월 2일은 사망일자를 쓰는 거예요. 핵심은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했다면 사망일자가 등기원인일자고, 상속 등기한 후에 협의분할을 했다면 협의분할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사망일자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리얼에 공유물 분할의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 문구 아주 중요하죠. 그죠? 공유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할 때 공동 신청이지. 공동.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환매특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여기 보면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므로 하나의 신청 정보 틀렸죠. 그죠?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환매특약입니다. 등기가 2개입니다. 2개. 번호도 2개죠. 그러니까 신청서도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라면 틀렸어요. 두 번째,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맞네요. 그죠?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죠.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반대가 되죠.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입니다. 3번에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기간, 이 환매기간은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임의적 기재죠.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특약이 할 수 있다. 요 있다가 틀렸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죠. 그럼 요 두 사람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병이 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인 요 갑 동일해야 됩니다. 제3자가 환매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환매했다는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 이게 환매권 행사지. 행사는 공동신청 틀렸죠. 그죠? 자, 이때 이렇게 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느냐
불행사했느냐?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말소고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특약은 공동말소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에 용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하는 거라. 그러면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는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이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세금을 3억에서 여기서 2억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전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틀렸죠. 그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각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없다죠. 여러분들 용의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4번에 성역지의 지역권 등기나 요역지 등기에는 성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죠? 자, 우리는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었을 때 지역권 등기는 2번을 하게 되죠. 그럼 2번을 할 때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그러면 성역지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하고 요역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위해 이전 등기라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전세금 반환채권이라는 말은 전세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라. 그럴 때 세입자가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해 줄 수 있냐?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전세금 반환채권은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된 후에는 할 수 있다. 요래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래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죠. 그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그러니까 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고래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기억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 틀렸죠. 그죠?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네요. 그죠? 니은에 공동담보 목적으로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부기등기로 틀렸죠. 그죠? 이 부기등기는 종전 부동산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지만 새로 추가되는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죠. 그냥 주등기.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맞네요. 그럼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디귿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요 니은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의 부동산이에요. 여기는 200번지의 부동산이에요. 이때 100번지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이때 요 200번지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럼 이제 공동담보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 있죠. 여기에 끝에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하고
종전 등기부에도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부기등기로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 부기등기는 종전 등기부의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의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죠. 건저당권을 갑액에서 을로 이전하는 건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부기등기가 되죠. 이번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권리 질권이죠. 부기등기 하죠. 그죠? 3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거든.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주등기로 주등기. 그래서 우리가 말소 회복은 일부를 회복하면은 부기등기, 전부를 회복하면 주등기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약정에 관한 등기. 여러분들 특약자, 약정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전부 다 특별한 약속,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 특약자, 약정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부기등기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어. 1번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력이 있는 그 일부의 가등기가 전부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여기서 핵심은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죠. 그죠?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나왔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는 말소한다 틀렸죠. 그죠? 가등기,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말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3번에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가등기에 가압류는 할 수 있어요.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는 가압류에 가등기는 안 돼요. 왜? 가압류는 촉탁으로 하는 거거든.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촉탁으로 한다는 거는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에 가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처분 명령이 있다면 법원에 촉탁을 한다. X죠. 그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단독 신청이죠. 이 말은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가 틀렸죠. 등기할 수 있으면 전부 다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 그럼 전부 다 가등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5월 모의고사 해설풀이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